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20강에서 뒷부분 설명을 못하고 끝난 부분들이 있죠. 그 뒷부분 내용 좀 남았는데,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나라의 이제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좀 재정을 이용해서 경제 상황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은행도 어떤 그 금리 정책이라든지 혹은 통화 정책 혹은 이제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중의 경제 상황들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그럼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통화량의 조절 방법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요. 지급준비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죠. 법정 지급 준비율을 정해 놓고 시중의 은행들로 하여금 당장이라도 돈을 찾으러 오는 고객들의 돈을 이제 바로 찾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할 돈을, 그러니까 준비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매번 법적으로 정해 놓고 그걸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이 정도의 비율의 돈은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 주거나 대출해 주거나 혹은 그 은행이 그걸 통해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융통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행이 그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지 않게끔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어 결과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량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조절하고 있다. 그럼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이 조절되기도 해요. 우리가 뒷장의 내용을 보면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건요. 중앙 은행이 실제로 민간인들한테 혹은 어 시중에 있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혹은 기업 혹은 개인에게 국채를 실질적으로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국채를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공개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개시장에 대한 어 국채에 대한 매각과 매입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지급 준비금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은요, 가장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좀 더 이렇게 가장 쉽게 조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시중의 통화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국채를 매입하고요. 시중의 통화량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시중은행은 그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치 그냥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개인들이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금리를 적용받아서 우리가 뭐 "이자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자가 높을 때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자가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이제 이자가 싸니까 더 많이 빌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의 은행에서 뭐 일반인들이 돈을 빌리거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금리 혹은 뭐 이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은행이 실제로 시중은행들한테 어떤 대출을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그때 부과하는 이자율을 우리는 재할인율이라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자율 혹은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주체가 좀 다르죠. 그 주체가 중앙은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주체가 중앙은행, 그리고 빌리는 쪽이 시중은행이 되는 거죠. 그럼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재할인율, 즉 이자율을 이제 통해서, 재할인율이 높으면 당연히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대출금을 많이 대출하지 못하겠죠. 다만 재할인율이 낮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융통할 수 있고 대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할인율을 조정해서도 우리가 시중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많이 대출받거나 혹은 이제 대출받지 못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중에 거래되는 통화량도 간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자율 즉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되고요. 통화량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법적 지급 준비율을 또 직접적으로 은행들이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그런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되고요. 그리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되겠죠. 그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적 지급 준비금을 얼마만큼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통화량을 좀 증가시키려면 법적 지급 준비금에 대한 보유 이자를 우리가 인하하거나 혹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그 이자율을 인상하면 될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중앙은행이나 혹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시중 경제 상황들을 조금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량 통제를 하거나 조정하는 거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정말 현실 경제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통화량 통제가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개인 혹은 가게들이 우리가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화폐 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가게들의 어떤 나름의 필요나 사유가 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은행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혹은 시중은행에서 통화량 조정을 위해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재할인율을 무조건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게들이 이제 그 단지 이자율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뭐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은행에다가 이거를 맡겨 두고 있으려고 하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겠죠. 물론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개인들이 예금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보고 그 예금액을 뭐 늘리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내가 무조건 이 돈을 이만큼 예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뭐 이자율이나 혹은 뭐 재할인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통화에 대한 보유와 혹은 은행에다 예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 통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뭐 사례 연구는 한 번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 강은 요렇게 좀 마무리할게요.